네, 자 꿈의 주식을 찾아라.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정말 시장이 좀 휘청휘청 될 때 여러분들 꼭 함께 하셔야 될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앞으로 좀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또 좀 밸류도 크게 부담이 없는 종목군들 더 단발적으로 좀 시장의 수급을 이끌 만한 이 재료가 있는 기업들 이 시간에 최대한 좀 노출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시장이 좀 많이 올라버리면 웬만한 기업들이 좀 떠 있다 보니까 종목에 좀 부담을 느낍니다만은 또 이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되겠죠. 네, 어떤 기업들 오늘 또 준비를 하셨는지 이번에는 중기 유망주 이번 위기를 좀 기회로 볼 만한 종목군들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탑골 대장 뭐야 도대체? 네, 진짜 웃기네. 정말 독특하세요. 네, 탑골 대장. 지금 이 반응을 보게 되면 임주아 대표는 이해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해했어요. 빵 터지신 거고 두 분은 지금 아니 지금 웃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탑골 공원 아닌가요? 맞아 맞는데. 그 온라인 탑골 공원이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아 저는 오프라인 탑골 공원. 종로에 있는. 그건 실제 정말 탑골 공원이고요. 네. 이게 온라인 탑골 공원이라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20년대 30년 정도 전에 네. 그 양준. 유명했었던 옛날에 그 가수들 양준이. 최근에 네. 양준일 네. 이 가수가 굉장히 온라인 탑골 GD라고 불렸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뉴트로 열풍이 이렇게 불면서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들이나 아니면은 몰랐던 가수들이 이제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종목 뭐야 도대체? 예, 그런 자, 우리 또 양태원 대표님께서 탑골 작업이라고 해서 네. 자, 아무튼 우리 증권계의 탑골 우리 양태원 대표님께서 데뷔 탑골 13년 대장 데뷔 13년 차. 네. 감사합니다. 도대체 어떤 그렇게 종목을 짧게 얘기하려고 잡을 수 있어. 네. 준비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종목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저요. 그리고 우리 임자 파트너께서는 너를 꼭 차지하고야 말겠어. 이거 꼭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나요? 아니 읽으시라고. 아니 이 방송 와이프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 방송용으로. 너를 꼭 때리고야 말겠어도 아니고 네, 차지하고야 말겠어. 자, 독점 시대 개막. 자, 이 또 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지가 합니다. 자, 뜻밖의 또 아주 순수하신 분 한 분, 우리 또 조민규 파트너 옆에 세 개로. 이 시간에 보통 어. 방영하잖아요. 저 방송. 그렇죠. 세 개로. 하여튼 뭐 단순합니다. 그냥 여행이나 좀 이렇게 다니시는 이 프로그램 여행 안에 중가? 여러 가지의 그 여행 중가? 조그만 프로그램들이 많이 아닌데?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이번 시간 준비한 종목은 중기 유망주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 얘기하려고 이런 키워드를 준비하셨는지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세 개로. 여행주 아니야. 청담러닝. 저는 여행주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저도. 진짜로 청담러닝. 이건 근데 베트남으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세 개로 청담러닝. 자, 그리고 너를 꼭 차지하고야 말겠어. NHN 한국사이버결제. 자, 네, 뭔 좋아요. 얘기를 하실 것 같은지 궁금하고요. 아니 탑골 대장하고 코리아스케이트는 아무리 생각해도 느낌이 좀 안 맞긴 한데. 자, 일단 왜 준비하셨는지부터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스케이트와 탑골 대장. 코리아스케이트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예. 왜냐면 다시 히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 포인트죠. 그러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가수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름값을 날리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수 양준일 씨처럼 예전엔 조명을 못 받았는데 이 온라인 탑골 공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탑골 GD라고 불리면서 완전히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가 재조명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이 이제 왔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영광을 다시 한번 시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탑골 대장으로 코리아 서킷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자 제가 벌써 이 나이를 먹었을까요? 탑골 공원을 아는데 온라인 탑골 공원을 처음 들어봐서 오늘 순간 허걱했는데 아니 임주아 파트너가 바로 이렇게 네. 알아들으시기를 저만 몰랐구나 생각이 드는데 아니 솔직하게 조민규 파트너님 모르셨죠? 저는 당연히 알죠. 좀 늦게 웃으셨는데 여기서 아니, 내가 알고 안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부각이 돼가지고 왜 다 모르는 건가 이런 여기서 느낌이었어요. 내가 안 제 웃으면 느는 입장에서는 것 같아. 탑골이시잖아요. 네. 그쵸? 갑자기 탑골 공원에 가야만이 배울 수 있는 분 같은 세 아니에요. 분과 이게 함께 샵태그 걸면은 온라인 탑골 엄청 인기 많아요. 네.
제가 몰랐구나. 많이 반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자, 네. 너를 꼭 차지하고야 말겠어. 독점 시대가 개막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네, 무슨 오늘 얘기일까요? 일단 재료가 아주 확실하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난 11월 달 이후로 이 피지 쪽 사업에서는 일단은 국내 1위 업체가 바로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마스터 피지 지위라고 해서 단독 전자 지급 결제 획득을 했어요. 이게 독점을 한 상태고, 또 하나는 이번에 글로벌 여행업체 중개업체 중에 익스피디아라고 있습니다. 이 익스피디아에서 국내 결제 서비스 독점 지위가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도 익스피디아에서 이렇게 여행을 결제하려고 하면은 네. 꼭 마스터카드랑 비자 카드만 된다 그러니까 카드 있는 것 중에서 그거 돼 있는 거로 찾다가 결제하는데 하루가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국민 신한 그리고 현대카드, 롯데카드 전부 다 편안하게 결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로 600억 더 벌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 그거 준비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아마 오늘 그 홍채 인식 결제 시스템, 지문 인식 결제 시스템 관련된 뉴스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카메라 관련주, 뭐 인식 관련주, 렌즈 관련주, 소프트웨어주를 사야겠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결제 플랫폼이 나타나게 되면은, 제가 예를 들어 떡볶이 장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제율이 많이 일어나는, 쉽게 결제가 되는 걸로 서비스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1%가 더 비싸면은 홍채 인식, 뭐 지문 인식 이걸로 결제를 선회하게 되기 때문에, 결제사가 지금까지는 실적주였다면 향후로는 모멘텀이 발생한 성장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집니다. 자세한 건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역시 연습생 출신답게 뭔가 좀 종목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좀 빠릿빠릿한 이런 좀 기분이 좀 드네요. 네. 자, 반면에 세계로 우리 청담러닝. 자, 어쨌든 뭐 청담러닝 진짜 뭐 다들 좀 좋게 보는 기업입니다. 네, 이게 좀 중기적으로 오늘 특별히 준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설날 연휴가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조금 수급이 좀 변하지 않을까.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의 IT 중심이 좀 많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아직은 좀 덜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하고, 그다음에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지는 쪽 섹터 종목군들은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좀 단기적으로 좀 과도한 측면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섹터를 좀 찾다 보니까 청담러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키워드에서도 세계로라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보통 교육 관련주 하면 이제 국내 쪽에서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청담러닝 같은 경우 이제 베트남과 중국 시장 쪽에도 진출해서 이쪽에 대한 또 수익 사업이 새롭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청담러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준비된 종목 내일 아침에 추격 매수해라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이 종목군들이 올 한 해 어쨌든 주가가 좀 꽤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시장에 위기가 발생할 때 좀 저가 분할 매수 기회를 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준비를 하신 종목들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우리 양태현 파트너님부터. 네. 자, 일단은 그래도 최근에 좀 중기로 소개해 주신 종목들 성적을 좀 보면서 네네. 이 종목도 좀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만한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대현 대표님의 최근에 추천 종목들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중기 유망합니다 하고 소개해 주신 기업이 라온피플. 좋다. 네, 아주 뭐 시세 세게 붙었고요. 한미반도체도 지금 보면은 KH 좀 바텍이죠. KH바텍도 네네. 지금 흐름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자, 그래도 PNE 레이도 지금 보니까 저 레이는 제게 아니고요. 종목명이 바뀌었구나. 네, 주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KH 바텍하고 라온피플 두 죄송합니다. 종목입니다. 네. 네. 자, KH바텍하고 라온피플 어쨌든 최근에 중기 요 종목 좀 눈여겨보자 하고 소개를 해주신 기업인데 네. 좋았어요. 자, 오늘 종목도 과연 그럴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 맥을 좀 짚어주시죠. 네. 자, 코리아 서킷뿐만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데는 단계, 절차를 겪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턴어라운드. 쉽게 얘기해서 적자를 내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한번 턴어라운드 파동이 나오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2차 파동 더 가속화시키는 게 이제 턴어라운드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실적이 가속화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아주 큰 파동을 내게 되겠죠. 지금 현재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요.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적자였다가 2019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온기 실적이 3월 말까지 결산기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상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한 차례의 파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적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근거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주기판 시장, HDI 시장의 변화가 일단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이 주기판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역시나 LG 이노텍 또한 사업을 중단을 하면서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가는 이 HDI의 코리아 서킷 시장 점유율이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공급 과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한 가지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지분법 평가 이익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터플렉스를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역시나 재작년 적자를 내는데 지분법 손실이 나와가지고 주가의 상승을 계속 끌어내렸었던 어떻게 보면은 속썩인 미운 자식이었죠.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자회사인 인터플렉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흑자를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럴 경우에는 정말 효도하는 자식이 돼서 가려는 주가에 모멘텀을 제공하면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 5G 폰 교체 확대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PCB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흑자의 폭을 점차 늘려가는 그 시발점에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임재화 파트너께서 준비하신 NHN 한국사이버결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최근에 성적표부터 확인을 좀 하고 가도록 하죠. 자, 임재화 파트너께서 최근 소개해 주신 레이, 아주 뭐 시세가 크게 예. 났고요. 자, YN텍도 조금 꼭대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좀 눌렀다가 아주 좀 신고가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지웰 페어도 착하게 잘 최근에 가고 소개를 있어요. 해주신 기업인데 아주 네. 힘이 괜찮은 모습이고요. 이 삼성전자는 사실 좀 굉장히 덩치가 무거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대 네. 견고한 상세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NHN 한국사이버결제 안정적으로 좀 시장 위기 때 저가 매수 해볼 만할까요? 투자 포인트 좀 네. 요약해 주시죠. 아마 많이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걸로는 아마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겠는데요. 일단은 가장 당장 가시화되는 재료로는 그 익스피디아라는 여행 대행 사이트가 있습니다. 외국 회사인데 여기가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번 돈이 1조 2천억이래요. 근데 그중에 한 달에 1,000억씩 정도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한국사이버결제가 독점으로 결제 서비스 지위를 가져오게 되면은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대략 추정치를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600억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국내 모든 카드사가 수수료를 여기서 다 피지 매출로 잡히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결제할 때 마스터나 비자뿐이 아니라 모든 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 다 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결제를 할 수 있어서 매출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한국사이버결제가 피지 사업 부분만 월간 매출액이 1조 7천억 정도인데요. 이번에 요거 말고도 글로벌 고객사를 계속해서 잡아내서 독점권을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기별로 이 재료는 새롭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분기 때요. 매출액이 2조 원 달성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매출액이 크게 아주 오랜만에 터지는 거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에서 목표 주가 지금은 31,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아마 계속해서 리포트 나오면서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종목이 지금까지는 실적주인데 앞으로 장기로 좀 볼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짚은 건 뭐냐면 지금 중국과 미국이 그 생체 카드라고 해서
요거를 규격화해서 보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카메라나 홍채 인식, 뭐 렌즈, 소프트웨어 이쪽 주가가 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런 새로운 결제 플랫폼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결제사가 돈을 버는 구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드사들이 대부분 성장성이 0인 상태고 실적 위주로 모실 텐데 향후 결제 방식이 늘어날수록 이 회사는 모멘텀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아직은 이제 막 규격화 보급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이 정부 표준으로 지문 신용카드 그리고 중국도 인민은행하고 유니온페이가 지문용 신용카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사실 보안 문제가 연예인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문이 결코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보니까 바로 퀀텀 점프해서 그냥 홍채 인식으로 넘어가는 구조인데요. 요즘은 손 이렇게 벌려서 흔들면 안 된대요. 지문 따로 3D 프린터로 따가지고 돈을 훔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급 발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제사들은 어쩔 수 없이 빠른 결제를 유도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에 계속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일단 현재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로 보실 때도 굉장히 지금은 매우 저점이라는 그러니까 10년 주기 사이클 중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조민규 파트너께서 준비하신 청담러닝 투자 포인트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역시 최근 성적부터 좀 보고 가야죠. 제가 사실 뭐 제일 기억나는 종목이 FST가 아니었나. 이거 좀 중기 투자하면 좋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주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화려하게 지금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오른 상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더 올라가는 모습들 잡히고 있죠. 최근에는 P&E 솔루션 소개를 해주시고 이것도 뭐 아주 흐름이 양호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청담러닝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예. 1분 정도 한번 요약을 하실 수 있을까요? 화이팅!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3분기까지만 봤을 때,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9년도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이미 다 전년 실적을 다 상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거의 평이한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고요. 올해도 2019년도 대비 또 성장을 하게 되는데 주가는 또 아직은 좀 밋밋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인구수가 많은 쪽에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미 현지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